62살, 결혼 35년 차.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였던 저는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모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옆에 누워있는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사는 65살 호랍이었죠.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던 황혼의 불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평범했던 일상. 남편 정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좋은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기 전에 커피를 내려놓고 퇴근하면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결혼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고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는 남자입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고 가족여행은 빠짐없이 가고 명절 때면 친정의 용돈도 챙겨줍니다. 완벽한 남편이죠. 그런 남편을 두고 제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문제는 완벽함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정수는 완벽한 남편이었지만 저는 그저 그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정수 씨 부인, 지영이 엄마, 준호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작년 3월,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여보, 문화센터서에 강좌 신청했어. 그래, 좋지. 취미 생활하는 거 좋아. 남편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배우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익숙함이었죠. 첫 수업날 저는 설렘과 긴장을 안고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김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젊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거든요. 아, 네. 저도 처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붙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서툴게 붓을 잡고 종이에 획을 그었습니다. 좀 더 힘을 빼보세요. 옆에서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획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얹어졌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살 처녀처럼.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이순자 씨 수업 끝나고 차 한잔 어때요? 근처에 좋은 찻집 알거든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기다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찻집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65살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여의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넓은 아파트에서 지낸다고 했죠.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롭죠. 많이. 그래서 이렇게 문화센터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순자 씨는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남편하고 둘이 살아요. 애들은 다 결혼해서 나갔고요. 남편분이 좋으신가 봐요. 표정이 밝으세요. 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민호 씨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외로우신가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외로웠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정수의 아내로만 살았지 이순자로 산 적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었고요. 우리는 그저 익숙한 일상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제가 눈물을 닦자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거 저도 안에 살아있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의 솔직함이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엔 인고 부부예요. 싸우지도 않고 남편이 잘해주니까. 근데 가끔, 정말 가끔 저는 누구인가 싶어요. 당신은 이순자예요. 민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이순자.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서예 수업 후에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2번이 되었고 3번이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문화센터가 그렇게 재미있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서예 배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지만 재미있어. 친구들도 좋고.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거짓말에 익숙해지는 제 모습이 무섭기도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를 만나는 시간이 제게는 유일하게 이순자로 살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 좋은 취미 생활 하니까 보기 좋네. 나도 뭔가 시작해볼까?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문화센터에 같이 다니자고 하면 어떡하지? 민호 씨를 만나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다행히 남편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제게 깊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또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민호 씨와의 만남은 점점 더 특별해졌습니다. 우리는 미술관에 갔고 영화를 봤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이순자 씨,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남편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애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만들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민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찾아봐요. 이순자 씨가 좋아하는 것들. 그날 우리는 여러 식당을 돌아다니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35년 동안 남편이 매운 걸 못 먹어서 제가 맞춰온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 웃는 모습이 예쁘네요. 민호 씨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자신으로 숨 쉬는 것 같다고요. 저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있을 때만 저는 이순자예요. 집에 가면 전 다시 그냥 누군가의 아내로 돌아가요. 순자 씨, 네, 저 순자 씨를 좋아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황혼의 나이에 그 금지된 선을요. 괜찮아? 첫 번째 괜찮아? 모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선을 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울지 마요, 순자 씨. 민호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한테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순자 씨 남편분이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그분이 순자 씨를 행복하게 해줬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행복하게 해준 적은 글쎄요. 불행하지 않게 해줬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늦었네? 배고프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얼른 씻고 와.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제 슬리퍼를 현관에 나란히 놓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5년 동안 먹어왔으니까요. 맛있어요. 거짓말을 하며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여자. 3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여자.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여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민호 씨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남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좋아 보여. 문화센터 다니더니 확실히 달라졌네. 남편의 칭찬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 안색이 좋아 보였을 겁니다. 사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과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민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뿐이에요. 보고 싶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제가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있을 때만 저는 살아 있었으니까요. 민호 씨와의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레스토랑에도 가고 호텔에도 갔습니다. 순자 씨, 다음 주에 강릉 어때요? 1박 2일로. 1박 2일이요? 네. 바다도 보고 좋은 시간 보내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좋아요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문화센터 친구들이랑 강릉 가기로 했어. 1박 2일로. 그래, 좋지. 돈 필요하면 말해. 남편은 의심 없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는 거죠? 왜 제게 관심이 없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강릉 여행. 바다를 바라보며 민호 씨와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꿈이면 깨어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잖아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순자 씨, 후회해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근데 무서워요. 뭐가요?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게. 민호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끝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네.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순자 씨가 원한다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민호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딸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갑자기 웬일이야?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엄마 핸드폰 충전기 좀 빌려줄래요? 제 거 고장나서. 엄마, 그거 뭐예요? 지영이의 눈이 제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이건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지영이가 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지영아. 하지만 늦었습니다. 지영이는 이미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뿐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시간 되세요?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그건 어제 강릉에서의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강릉? 엄마 지난주에 문화센터 친구들이랑 갔다고 했잖아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냐고요?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35년을 한결같이 엄마만 사랑했는데. 지영아, 말하지 마세요. 전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아빠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안 돼. 저는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가 정리할게. 정리요? 벌써 몇 달째예요? 이거 몇 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딸이 문자 내역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4월? 4월부터요? 거의 반년이잖아요. 지영아. 엄마, 전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지영이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알았어요. 카페에 앉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나도 알았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민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순자 씨 가족이 더 중요하죠. 나도 이해해요. 저도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나도요. 순자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요, 민호 씨. 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난 거. 저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하세요, 순자 씨. 민호 씨도요. 카페를 나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민호 씨와 헤어져서인지, 제 자신을 잃어서인지, 집에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남편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보고 있던 남편.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함께 여행 갔던 사진들. 여보.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영이한테 들었어. 딸이 결국 말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해준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그럼 왜? 우리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을 사랑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35년 내내. 그래서 더 죄송해요. 남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고 딸은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서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나도 당신도.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미운 것도 맞지만 사랑하는 것도 맞아. 그게 35년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한테도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당신을 이순자로 보지 않고 내 아내로만 봤던 건 아닌지.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우리 둘 다 문제가 있었어.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잃어버린 거지. 남편이 처음으로 제 눈을 봤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부부 상담이라니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황혼 분류는 생각보다 흔해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을 찾고 싶어 하시죠. 제가 찾은 건 다른 남자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어? 글쎄요. 미술관 가볼까요? 예전에 가고 싶었거든요. 좋지. 나도 당신이 좋아하는 걸 더 알고 싶어. 남편은 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때로 남편은 제 핸드폰을 볼 때 불안해하고 저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걷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조금 더 진실하게. 어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다시 시작하기로 해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저를 다시 받아줘서.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무리 멘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의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년의, 노년의 여성들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찾으려 했던 것이 제 실수였지만 나를 찾고 싶었던 그 마음 자체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대화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익숙함이 사랑을 잠식하기 전에 서로를 다시 발견하세요. 그리고 만약 저처럼 선을 넘을 뻔한 분이 계시다면 멈추세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파괴하지 않고도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62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용서받는 법을, 그리고 저 자신으로 사는 법을. 인생은 60에도 계속됩니다. 실수도, 후회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끝.